그분을 파송했는데 지금 건 20년이 되도록 연합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저 팀 선교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도 토론토 영락교회가 저희가 팀해서 처음에 그 김재근 선교사를 러시아에 파송한 적 있고, 김명옥 박사라고 한국에 전혀 우리 교단하고 다른데 그 헝가리의 박윤혜 선교사를 공동으로 우리가 파송을 하고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얼마든지 적은 교회들이 연합에서 할 수 있는 모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은 교회로 하여금 반드시 해외로 나가라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선교지, 뭐 200여 에스닉 그룹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많은 유학생들, 여기 와 있는 많은 소수민족을 선교해서 좋은 크리스찬 리더로 키울 적에 그들이 또 자기 민족을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한 걸음 더 나가 저는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 심각하게 내두고 되어 있는 우리 2세들이 90%가 자꾸 교회를 떠난다고 했는데, 2세들도 우리의 선교지라는 생각을 2세들이 해야 돼요. 제가 나성영락교를 섬기면서 좀 그런 이야기를 자주 나눴더니, 지금 나성영락교회는 EM이 매주 4부 예배 드리는데 지금 1250명이 매주 평균 출석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1년에 1세 교회당 한 50만 불 이상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당을 공짜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1세 교역자들이 2세에 대한 어떤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또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2세 목회도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은퇴할 적에 2세들에게 제가 뭐 크게 잘한 것도 없는데 그런 이제 하트를 보여줬더니 1세 교회에서는 그걸 관심을 모으고 했는데 2세들이 저를 세계 일주하라고 선물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성교비로 썼습니다만은 너무나 감사해요. 아마 2세들이 그렇게 1세 담임 목사 은퇴할 적에 그런 거액의 돈을 세계 일주하라고 준 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오히려 목회 비전, 목회 철학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은혜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목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결국은 자기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이미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각자 부르심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소명이라고 하는 콜링은 구체적인 거죠. 어떤 사람은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콜링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행정 사역을 위해서 콜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회 사역, 어떤 사람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게 주의 사역에 다 공통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이지만 이 콜링은 구체적이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느냐, 또 어떠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날 부르셨느냐 하는 고민은 반드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제 저에게는 참 큰 은혜였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92년도에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를 부임해 갈 때 그 교회가 분열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70명 모인 성인들이 한 70명 모이는 교회에 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 목회자의 목회 방향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목회 철학과 비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이 참 되게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방향대로 사역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1000명이 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부흥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또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비전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을 때 어느 사역지에 가서 선교지든 또 부교역자들로 사역하든 이 담임 교역자든 간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열매가 꼭 맺어지고 또 사역의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민 목회자들하고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깊게 쉐어하고 싶고요. 베스켓 오퍼레이션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결국은 이제 그런 전략으로 이런 부분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바꿀 수 저렇게 바꿀 수 있어요. 또 목회자들 나름대로 그 비전에 맞춰서 그것을 세워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2세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리얼리티를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집 고양이 얘기를 좀 하면요. 고양이는 개하고 달라가지고 개는 뭐 웬만하면 다 좋아하고 따르는데 고양이는 굉장히 새침해요. 꼭 어떻게 보면 2세들 같아요. 그런데 그냥 꾸준히 하여튼 고양이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고양이를 긁어주고 털을 긁어주고 예뻐하니까요. 지금은 제가 집에 딱 오면은 쭈삣쭈삣하면서 제 발 앞에 몇 발짝 앞에서 지금 벌렁 들어놓아요. 긁으라고. 그래서 역시 우리가 2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세들에 대한 대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2세들을 구색으로 이렇게 뭐 교육부서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되고 정말 2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얘네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이다. 오고 싶은 교회, 2세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여간, 뭐, 제일 처음에는 잘 못 깨닫겠지만, 너희들이 요셉같이 돼야 된다. 우리 인원수로 하는 거 아니다. 다니엘처럼 돼야 된다. 우리 그럼 여기 뭐 하러 왔냐? 뭐 이러면서 비전에 대해서 자꾸 비전 캐스팅을 하니까요. 애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한 2, 3년 들으면 이제 진짜로 믿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그냥 세상 말로 되면 영적인 간땡이가 버버려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어른들보다도 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그런 글래스 실링을 벌써 다 깨고 시작하니까 애들 마음속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뭐라도 좀 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리더가 돼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 커뮤니티 청소를 해야 된다. 커뮤니티 봉사를 해야 된다. 홈리스 피플 서브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하면서 또는 뭐 주정부 청사라도 데리고 가서 야 이건 너희들이 앞으로 일할 땐가 일단 좀 봐라. 일할 오피스를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백악관은 아직 못 데려갔습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좀 데려가서 너희들이 일할 때를 좀 미리 봐라.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면 버락 오바마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이 꿈만 가지고도 그렇게 참 엄청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런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런 꿈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이 막 긍지를 느낄 만한 물론 이제 이렇게 교회를 막 크게 짓고 이런 것도 애들이 긍지를 갖습니다. 근데 더 긍지를 가질 만한 거는 우리 교회들이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큰 교회 혼자 있는 것보다도요, 그거는 그냥,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래,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애들이 사회적으로 그런 이 긍지를 못 갖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조그만 교회도 100불이라도 1000불이라도 다 같이 모아가지고 우리 인재 양성 센터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애들을 같이 이제 공동으로 만들어서 훈련도 시키고 거기 공동으로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어느 교회가 혼자 소유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그게 예를 들어서 2천만 불 든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1000만 불을 냈다 한들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으로 해서 모든 교회가 우리 예를 들면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그런 걸 하나 해가지고 서든 캘리포니아는 모든 교회가 같이 참여해서 우리 2세들의 보금자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애들이 동부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또 나중에 커도 자기 애들을 데리고 여기 와서 자랑할 만한 그런 보금자리를 어느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연합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애들을 훈련시키는 장소, 애들이 같이 놀고 액티비티하는 그런 장소, 애들의 말하자면 스피리추얼 빌리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이 자리에서 이민 신학이 우리 1회 심포지엄인데 정식으로 제청합니다. 그런 거 해야지. 예? 우리 찬성하신 분이 박수합시다. 그런 거 해야지. 한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그거 갖고는 애들에게 그런 어떤 긍지를 못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이제 우리 이상명 박사님이 민종기 목사님하고 노승환 목사님하고 말씀하신 거에서 또 크리틱도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발표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민종기 박사님 먼저 제가 한번 논찬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3,800년 전 과거 인물인 요셉을 통해서 말이죠. 모든 크리스찬 이민자들이 이민 현장에서 제자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원리와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 그 점이 우리 민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논문의 가장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원리는 개인의 경건에서 출발하여 교회 혹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고, 나아가 열방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바람직한 크리스찬 이민자상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민 박사님은 이민사회와 교회의 세 가지 제언을 하고서 논문을 끝냅니다. 민족과 세계를 위한 비전을 품자, 요셉 같은 지도자를 양성하여 배출하자, 하나님의 구원사에 동참하자, 이 세 가지입니다. 교회 안과 동시에 교회 밖을 보면서 이민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세계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을 갖자는 제언이었습니다. 민 박사님이 발표하신 글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 이민자 한 개인이 지닌 경건한 삶의 태도와 행동이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민족적, 역사적 영향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온 것도 아니고 오다 보니 온 것도 아니고 힘든 이민 환경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변혁자로 불러주셨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은 제게 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민교회 공동체 내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제자도의 실천이 이제는 교회 밖으로도 실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우리 모든 이민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귀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마다 많은 제자 훈련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충실한 제자로서 활동하지만 과연 이민교회의 모든 제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 바깥인 사회 속에서도 과연 그분들이 진정한 제자로서 섬김을 베풀고 있느냐 하는 점이죠. 이게 민종기 박사님이 지금 현재 목회자로서 하고 계시니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민교회를 한번 냉정하게 한번 진단해 주시고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스텝은 과연 뭐냐,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떤 점에서 17세에 강제적 이민을 당한 사람입니다. 어떤 점에서 자수성가한 이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가 자수성가하는 과정 속에서 커뮤널, 공동체적 차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대부분 지금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자수성가한 요셉이라는 인물이 과연 이민 교회 내에서 사회적 리더로서 성공한 귀한 모델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노승환 목사님, 그 발표해 주신 북미주 한인교회 기독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은 이민교회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2세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2세들이 교육을 위해서 1세들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80~90%에 해당되는 우리 2세들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교회도 졸업한다고 하는 이민교회 교육 현실을 이슈 삼았습니다. 그러한 2세들이 교회에 이탈 현상의 근본적 이유로 교회 교육에 중요한 4가지 사항이 없음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철학과 방향의 부재, 훈련된 2세 교육자의 부재, 적합한 교육 과정의 부재, 현대적 교육 방법과 교육 매체의 부재입니다. 만약 이 4가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 심각한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의 가장 근간이 이 4가지인데 이 4가지가 지금 없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노 목사님은 이러한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여러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 캐나다 미랄교회와 올해 설립된 북미주 기독교 연구소 소장으로 사역하시면서 적용한 여러 실험적인 시도와 프로그램은 다른 이민교회 교육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정보라 생각합니다.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러한 프로그램의 적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2세 교육의 근본적 뿌리 깊은 문제점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 접근을 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1세와 2세 사이에 가로놓인 문화적 신학적 간격, 그리고 교회 신앙교육과 학교 교육 사이의 심각한 갈등 관계와 그 속에서 고민하는 2세의 자녀들의 의식 문제, 굉장히 우수한 두뇌들, 아이비리그에 가는 학생들이 이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는 사회로 그냥 흡수됩니다. 그 우수한 두뇌들이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러놨는데 그들이 떠나는 이유가 뭐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2세들이 제대로 잘할 수 없는 1세 교회의 구조적 문제점들 등에 대해서는 논의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현장보다는 자녀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회 문화적 환경과 교회 교육의 방향과 관련성에 대한 모색 또한 언급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대하는 것은 노 목사님 소장으로 계시는 북미주 기독교 연구소가 이민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교육적 문제점들에 대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고 노 목사님이 발표하신 글에 대한 논찬을 마치겠습니다. 올해로 106년 이민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이민교회가 이제는 자체적인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부분 많은 이민교회가 지금 미국 교회, 교단에서 개발했던 교육 교재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죠. 말씀해 주신 데이비스 쿡이라든지 가스플라이트라든지 헨종 같은 그런 미국 주류 교단이 사용하는 교재가 아닌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교회 상황에 맞는 2세 자녀 교육 교재를 이제는 만들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제안해 봅니다. 미국 주류 교단이 만든 교재는 우리 이민교회 현장에도 맞지 않고 3분의 1도 채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 교육 현장에 맞는 교재를 만들 수 있는 재정과 인적 자원은 이제 풍부하다 생각합니다. 몇몇 떨리는 교회가 협력하면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이상명 박사님의 좋은 의견에 민 목사님하고 노 목사님하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하고 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자 훈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회 속에서 제자도를 실천하고 있는가? 참 어느 목회자나 마찬가지로 저도 저희 성도들이 나가서 어느 정도로 이 사회 속에서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하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가 개신 기독교가 줄어드는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은 사회 속에서 제자도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21세기는 평신도의 시대인데 그런 평신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제자도를 실천하는가 이런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 참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강력한 논증이 아니겠는 가장 강력한 기독교 변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교회의 책임이 막중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교인 끌어모으기가 아니라 참으로 이 교인을 제대로 평신도로 세워서 교인 파송하기를 우리가 강조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참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지만은 평신도들로 하여금 목회신학이 교육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평신도로서의 직장신학을 혹은 직장윤리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자들이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의 내용에서 과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요셉의 컨텍스트가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 이런 두 번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의 신뢰를 받는 요셉이 거의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적인 공동체 속에서는 정치가 아무리 큰 신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회제도나 특별히 경제제도를 쉽게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마 우리에게 거의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스타, 걸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참으로 이민사회에서 여러 지도자들이 자라나서 그들이 팀을 이루고 네트워킹이 되어질 때에 그들을 통해서 참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여러 이 지도자 집단, 우리 한민족 내에 있는 여러 2세들의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 요셉 혼자 이루었던 일들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제시해 주었던 좋은 그런 제자들을 길러내는 평신도들, 우리 2세들을 길러내는 그런 환경을 우리 1세 목사님들이 또 지금 목회자들이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발표에 이제 논문 논찬해 주시면서 1세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제 논지는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는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 틀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을 깨고 바꿔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라고 자꾸 말하는 그 의식부터 깨야지 변화에 대한 어떤 욕구가 생길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라든지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의식 구조와 시스템 이런 것들이요. 사실 시간이 없고 글에 다 쓸 수 없어서 그렇지만 사실 제가 강의하고 할 때는 그런 말씀을 다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 갈 때까지 평균 2번 교회 분열을 경험하거든요. 이건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거기서 벌써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고 거기서부터 가지는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상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야지 되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제가 아니더라도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안을 이야기하고 제가 여기서 예로 드린 것들 그 글에 어떤 답으로 대안으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왜 그런 사실은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들인데 왜 적어놨느냐면은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아동부 교육부에 새로운 교재를 커리큘럼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노하우를 몰라서 조금 힘들었다가 그 후부터는 이렇게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성공을 하니까 여러 교회들에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영락교회 시스템을 보겠다 그러시고 커리큘럼을 소개해달라고 그러고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락교회니까 했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락교회니까 했죠. 그래서 이것이 중형교회와 소형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원리다라는 것,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미랄교회는 제가 간 지 2년밖에 되지 않아서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도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시도하려고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써놓은 예들은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런 의식만 가지고 지금 있는 것들을 변화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정말 아이들이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라도 이 패러다임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큰 교회에서 한번 시도해봤고 그것에 대한 저부근 교회 목사님들, 목회자들의 어떤 절망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서요. 그런 시도를 했었고요. 교재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미국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국 교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뀐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드 시크 교재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은 학교식 교육, 썬데이 스쿨 교재로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다른 교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재를 만약에
더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백인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물론 백인 중상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교재이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그것을 마르파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프랙티컬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독교 교육 연구소를 설립을 하는데 한정수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가 그런 거 하나 합시다 1,000만 불 2,000만 불 모으자 그러시는데 다 토론토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현장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더 우리의 가슴에 와 닿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런 귀한 심포지움을 하지만 또 하여튼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는 절박한 또 목회 현실과 생존의 이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멋지게 신학 용어도 사용하고 또 우리를 돌이켜 보지만 내일 또 목회 현실에 들어가면 또 교회 생존 이슈를 우리 또 생각해야 되고 또 교회 성장의 프레셔를 느끼고 또 이달분 모계지를 어떻게 배회할까 또 우리 걱정해야 되고 이런 또 현장에 많은 현실을 안고 있는 목회자로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신학적인 이슈들을 또 조화시켜서 우리의 목회 현장에 연결시키고 또 우리의 목회를 좀 더 건강한 목회로 만들 수 있는가. 하여튼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현장 목회자로서 또 우리 신학자들에게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신학자들도 교수님들도 교회 현장에 대한 좀 현실 인식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또 이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도 또 중소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이거 공감도 안 되는 교회 그런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이민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현실적인 대안들을 모셔가고 그것이 참되게 우리 이민자들에게 이민 목회자들에게 또 이민교회에 공감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우리 신학 교수들과 또 선교사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이 자주 나와서 대화도 하고 또 현실도 서로 알고 또 우리는 신학자의 도움도 받고 그런 이런 좋은 모임들이 앞으로 계속되어야 생각하고요. 오늘 아주 대단히 좋은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은종 자매님이 나오셔서 베델 한인교회 특별히 PD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모아주시면 마지막 우리가 그 질문 받고 총정리하고 오늘 모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